오늘 첫 번째로 얘기할 것들이 그 SNS의 생산자가 돼야 하는 이유인데, SNS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유튜브죠. 뭐 카톡도 됐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각종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SNS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앞으로 2025년도의 트렌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왜 이렇게 SNS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거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이런 SNS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전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SNS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SNS를 통해서 숏폼과 밈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숏폼이라는 게 예전에 유튜브에서 나왔을 때는 맨 처음에 미드폼이라든지 롱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뭐 10분, 15분, 뭐 긴 건 1시간 뭐 이런 건데, 요새는 1분 미만인 것들,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틱톡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밈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어떤 거냐면, 문화적으로 어떤 현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고 도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들, 복사해서 전파되는 것들. 이 밈이라는 단어는 맨 처음에는 그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처음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문화적으로, 이 영상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들.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것들, 짧은 영상들에 대해서 막 복사해서 전파되는 것들, 이런 것들 밈이라 그러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서로의 의견들이 교환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그 사람이 만들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면서, 그리고 급속도로 퍼지면서 어떤 팬덤 문화가 확산된다라는 거죠. SNS를 통해서. 그래, 지금은 이 SNS가 유튜브를 한번 생각을 하든 블로그를 생각하든 뭐 틱톡을 생각하든 간에 정보 검색의 공간만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파는 공간,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나 또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렇잖아요. 뭔가 검색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검색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르죠. 인공지능에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챗GPT라든지 뭐 퍼블릭시티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실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보 검색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SNS는 정보 검색, 쇼핑 이런 것들의 중심지로서 다 모든 사람들의 그런 관심들이 다 몰려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점점점 쉬워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 진입장벽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작은 컴퓨터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컴퓨터를 한 대를 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한 SNS에 접속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SNS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미드폼, 미드폼, 그 다음에 롱폼 이런 것들은 만드는 시간 또는 만드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제 숏폼이 굉장히 성행하잖아요. 1분 미만짜리. 그리고 숏폼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직접 찍어서 도와주는 AI들이 너무나 많이 발전했어요. 그 AI 같은 경우 영상 또는 이미지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PPT를 제작해주는, 내가 스토리만이 아니라 주제만 던져도 20컷 정도 또는 30컷 정도의 PPT를 만들어주는 AI도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떤 수치들을 어떤 도표라든지,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냅킨이라는 그런 AI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발전돼 있고,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AI의 힘을 빌어서 유튜브라든지 다른 SNS라든지 이런 것에 올려놓을 수 있는 창작물을 만드는 것들이 쉽구나, 이렇게 진입장벽이 점점 낮아져가지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 SNS를 통해서 자기만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시키면, 이것들이 셀프 브랜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화, 자기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어떤 것들을 보면 그거는 누가 최고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야, 이런 디자인에서는 누가 최고야 이런 것들. 그 최고야의 열풍들을 일으키는 중심에 SNS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과의 관계,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오프에서 만나고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실제 확장 속도나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열려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열려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커뮤니티를 내가 원하는 어떠한 가치에 대한 커뮤니티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 역으로 누군가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니면 영국에 있든 어떤 친구가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가치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나도 그 안에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SNS 플랫폼화 이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되게 완전히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검색, 그 다음에 쇼핑, 그 다음에 물건을 사는 거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나 나의 필요를 누군가에게 의뢰를 하면 누군가가 해결해주고 역으로 어떤 사람들의 문제나 필요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나 필요에 의해서 교환되는 것들이 돈이라는 수단이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해 봤어요. 맨 처음에 블로그를 처음에 써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 시작은.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 내가 무슨 블로그야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써본 거죠. 첫 번째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2024년 2월 2일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2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그거를 매일 썼던 거죠. 뭐 아시겠죠? 매일 썼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매일 쓰다 보면 못 쓰는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으면 이쪽에 시간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점이라도 찍어라.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냥 글씨 이미지에 몇 글자 쓰는 것만이라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 안 되면 오늘은 너무 바빠서 못 쓴다라는 그런 메시지라도 올리면서 나는 적어도 이 블로그는 매일 쓸 거야. 매일 쓰는 거지 매일 깊은 글을 쓸 수 있는 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하려고 노력했고 또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몰랐는데 하다 보면은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좌절감을 느끼지 말고 내가 이 의지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다시 하면 그 홈은 금방 메꿔진다라는 거죠. 거기서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다가 어쩌다가 못하는 순간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또 하면 거기에 홈은 금방 메꿔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2월 2일 날 처음 시작했고 처음 했을 때 뭐 누가 보겠어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지금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때의 글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지금 857개의 글이 됐던 거죠. 2년 조금 넘은 거예요. 근데 그때의 글과 지금의 글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쓰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글쓰기 책의 모든 공통되는 점이 뭐냐면 쓰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글 쓰는 능력은 무슨 단문으로 써라 아니면은 쉬운 표현으로 써라 한자를 빼라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좀 더 서사적인 문장을 많이 익혀라 또는 묘사의 문장을 많이 익혀라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제일 근본은 뭐냐면 많이 쓰는 것들. 많이 쓰지 않으면 글은 늘지 않는다라는 거. 어떤 글이든 간에 많이 써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800개의 글이 되더라. 두 번째, 이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이게 지난 강원에서 그랬던 거잖아요. 어떤 학부모님이 가고 싶지만 맞벌이라 우리 어렵다. 근데 들어보고는 쉽다. 그럼 기회는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 그래서 영상이라도 올려달라는 건데 그때 영상의 개념도 저는 별 몰랐고 유튜브는 일도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올려달랬는데 저 어려운데요? 계속 미루다가 한참이 지나고 나서 한 6개월 더 지난 것 같아요. 거의 1년 지나고 나서 올려보려고 생각했다 안 되고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안 되고 했던 것들 중에서 처음 올렸던 게 요거였던 것 같아요. 4월 3일. 그것도 2024년 4월 3일이에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1년 조금 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이게 시작하고 나서
그것들이 한 5년, 10년 지나야지 실력이 늘고 익숙해지고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시작을 하게 되면 1년 지나면 굉장히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거 직접 그려주셨지만 공부농부 지금 올려놨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미지도 올려놓고 지금 구독자가 133명인 거예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실시간 방송을 해보고 싶어서 50명이 넘어야 된다서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50명 무슨 10명 느는데도 몇 달이 걸리고 50명 느는데 거의 한 6개월 넘은 것 같아요. 7개월. 그러다가 50명이 넘고 50명이 마음에 있었거든요. 실시간 방송을 해보려고. 그래도 어느 순간 넘더라고요. 지금 133명이고 또 저번 이 133명이 강원에서 계속 할 때는 이게 쭉 늘다가 요 조회수도 좀 늘어요. 한 10번. 어려운 내용이든 아니면 관심 없는 내용이든 한 10번, 20번 되다가 방학 때 이쪽으로 옮겨가면 공백이 두세 달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보는 거죠.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매일 그래도 한두 분씩 계속 있었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톤이 달라지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의기소침하는 거예요. 저 뒤에 사람이 있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에 그런 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도 보니까 아빠 뭔가 이상해.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화면을 보면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 보면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그렇게 영상 올리는 게 창피하고 되게 창피했어요. 맨 처음에. 그리고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저한테 해코지할 것 같고 누군가가 거기다가 악플 달 것 같아요. 지금도 악플은 달아요. 한 수도 한씩. 원래 댓글이 별로 없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어디 음식점에 이런 것들을 좀 그렇더라라고 하면 아이고 호텔 음식점을 갔나 보군 쯧쯧쯧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좋은 댓글은 별로 안 달려. 댓글도 없는데 거기에 댓글 다른 것들은 광고성 댓글이거나 안 좋은 댓글들이 좀 달리더라. 근데 지금은 개의치 않아요. 그런 것들 어디 가나 다 있으니까.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1년 지나니까 뭔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더라. 편집도 저도 모르게 예전엔 그냥 잘라서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거 되게 많은데 그리고 조명 이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금도 없지만 되게 어두워요. 그거 예전 거 보면. 그리고 얼굴도 새까맣게 나와가지고 음성만 들을 뿐이었는데 그때의 생각은 음성만이라도 전달하자라고 생각해서 얼굴도 새까맣죠. 이 글씨도 안 보이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글씨 안 보일 거를 모터로 찍냐? 막 이런 거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때 거기는 전체니까는 글씨가 잘 안 보였잖아요. PPT로 하고 목소리만 넣어 이런 것들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런치. 그때 말씀해 주셔서 브런치를 한번 말씀해 주셔서 브런치를 한번 응모를 해봤어요. 거기에서 브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적격 심사 같은 걸 간단하게 봤잖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블로그에 글을 꽤 써서 에이 이 정도야 뭐라고 생각하고 그냥 넣었더니 뚝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들을 조금 다른 것들을 읽어보고 해서 넣었더니 돼서 벌써 이것들도 처음 글이 2024년 5월 18일이에요. 그러면 1년 딱 된 거잖아요. 1년 딱 됐는데 여기도 글이 지금 거의 보면은 318개 정도 되고 그리고 구독자가 15명 정도 돼요. 관심 작가는 저니까 15명 맨 처음에는 안 늘더라고요. 몇 달 동안. 제 걸 누가 보겠어요. 그리고 근데도 조금씩 늘어서 15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는 모든 글을 매일 다 넣고 거기서 괜찮은 글을 일로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작년에는 여기 보게 되면은 작품 하나라고 했는데 이거는 한 30쪽 정도 되는 잘된 글을 모아가지고 브런치 출판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쵸? 매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책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 출판사가. 대형 출판사들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한번 내보려고. 올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제는 대충은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거의 모든 습가나 거의 모든 것들의 습가나 전략, 이런 것들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한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쪽에 출판이 많이 없고 나와 있는 그런 책들도 이 정도 해보겠는데 싶은 것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관계에 대한 소설도 좀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올해는 브런치 출판 그 프로젝트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것, 제 생각으로는 모든 습관, 모든 것들에 대한 습관화 전략,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술 끊는 방법, 우리 아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일찍 일어나는, 뭐 미라클 모닝 할 수 있는 방법, 10,000보 이상 걸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잘 안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적극 처음부터 생각부터 해서 몸이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습관화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것들로 해서 그것들을 좀 적어도 한 50개 정도를 써서 한번 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게 보통 그렇게 했더니 되는 사람들이 한 20% 나오면 그건 초대박이에요. 사실 일반적으로 10%가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습관화 책들을 봐도 안 되는 거잖아요. 90%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지금 처음 목표는 20%지만 나중에 목표는 100%.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가능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 수정, 어떠한 행동들을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면 이 책을 읽으면 10명 읽으면 10명 다 가능하게끔 하는 책들을 쓰는 게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인 거고, 이런 습관화 전략은 결국은 행복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들. 그래서 SNS에 대한 소비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왜 생산자로 남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어떤 것들이든 간에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럼 행복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저 같은 경우는 건강, 관계, 돈으로 보잖아요. 그럼 건강관계, 돈에 대해서, 또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행복의 척도가 이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특별한 가치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 특별한 가치들을 성장시키는 공간들이 오프라인은 되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냐면,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추구했을 때 그 추진력은 굉장히 오랫동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이 남을 뭔가를 도와줬고 남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뭔가 도움을 줬어 라는 것들, 이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거나 기부나 또는 봉사를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소용이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실제 SNS라는 플랫폼들은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확장성도 굉장히 뛰어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것들도 되게 가능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블로그 보시죠.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글을 쓰고 영상을 통해서 내가 뭐가 만든다라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 되게 중요하다는 가치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내가 SNS의 생산자로 남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자신이 접근하기 쉬운 SNS를 선택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뭐부터 했냐면, 그렇게 날마다 어떤 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작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독서 모임 같은 데가 있었어요. 내 책을 읽고 나서 좋은 구절 올리는 거,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거기서 제가 좋은 구절을 이렇게 몇 구절을 썼어요. 그냥 아무것도 제 생각을 쓴 적이 없고 좋은 구절을 쓰고 그 다음에 책을 찍어서 그냥 올린 것 뿐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몇 문장 이렇게 올리다가 나중에 제 글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게 제일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년 가까이 제 의견들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것들이 두려웠고, 그런 것들을 내가 굳이 해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쓰는 것들도 어려웠고, 그냥 책에 있는 것들만 한 문장씩 올리는 것들, 그 정도로 시작했던 거니까 블로그가 됐던 거고, 블로그가 유튜브가 되고, 유튜브가 확장해서 다른 인스타그램도 해보게 되는 거고,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등등의 것들을 확장되더라. 처음은 SNS 하나만 해도, 아주 쉬운 거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지금 거기다가 독서 해가지고 읽은 문장을 하나 올리는 게 무슨 확장성이 있어 그러는데, 그렇게 1년 동안만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확장 안 되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점을 찍은 날도 있지만 1년이 지나면 확장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것들을 매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SNS뿐만이 아니라 모든 습관화 전략에 공통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그림 이런 것들에 대한 SNS도 있는데, 가장 그래도 영향력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유튜브예요. 아직까지는 유튜브예요. 이것들이 나중에는 좀 더 다른
포맷이나 다른 그런 플랫폼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유튜브예요. 왜 지금은 유튜브냐면 어떠한 SNS든 글로만 올리는 것들도 있고 그림, 글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도 있는데 이 유튜브만은 글, 그림, 그 다음에 영상까지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영상을 찍는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콘티라든지 그런 전략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거에는 글도 필요하고 그림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글, 그림, 영상이 다 올라간다라는 거고 유튜브를 계속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의 능력들이 같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걸 해야 돼.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돼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이거는 무조건 죽을 때까지 할 거야. 근데 이거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럼 그걸 계속하면 실력이 늘잖아요. 누군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양질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시켜주는 거거든요. 그 연결시켜주는 거가 내가 할 수 있는 몫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치가 계속 공유되면 랜딩 페이지까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들도 그래요. SNS에서 유튜브 보잖아요. 지금 맨 처음에 개설하면은 10명, 20명밖에 안 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유튜브나 SNS에 의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하지? 얘 관건은 뭐냐면 클릭률이에요. 가장 중심적으로 해당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거는 썸네일이. 그렇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서두에서 어떤 문장을 구사하느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썸네일인 거죠. 혼자서 연습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썸네일이 어떤 것. 그래서 유튜브가 다 썸네일이 똑같은 거예요. 별 바뀌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썸네일을 보고 누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이 있는 사람도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 썸네일이 그 사람들의 클릭률을 올린다. 그러면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10분짜리 영상인데 끝까지 보는 것들은 유지 시간이잖아요. 그것들을 핵심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기술은 서두를 어떻게 문장으로 바꿀 것이냐. 그냥 결과를 툭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을 할 때는 누군가 대화할 때는 되게 두알식으로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 뒤에 안 듣는다고. 근데 이 유튜브나 다른 블로그 글은 두갈식으로 던지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첫 문장에서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한번 보세요. 첫 문단에 내가 궁금해 안 궁금해? 내가 궁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궁금하지 않은 그 지속 시간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흐름들이 있어요. 쭉 여기 썸네일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을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랜딩 페이지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에서 장바구니에서 구입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들이 뭐가 막혔는지를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각 단계가 곱하기로 이 얘기들은 이나모리 가지오 같은 경우도 늘 얘기하는데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있다. 재능,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삶의 방향, 이 태도인데 이게 곱하기로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 이런들 어떤 지식과 정보가 되게 많아요. 학벌이 되게 좋아요. 이 재능이 많은 사람도 열정이 없으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굉장히 훌륭한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주 훌륭하지 않아도 별 차이가 없어요. 몇십 프로 차이 안 나지만 열정의 차이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삶의 태도, 그 사람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는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능도 많고 열정도 많은데 태도가 반대예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삶의 태도, 철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지구라는 이 공간들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든지 이런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의 철학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는 곱셈으로 돼 있다. 이 사람은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 여러 가지의 단계들이 물건 팔 때까지의 단계들이 다 곱셈으로 돼 있다. 근데 중간에 내 클릭률은 되게 높였어요. 그 100이에요. 근데 중간에 지속 시간이 빵이야. 그럼 다 빵이라는 거예요.
하루 한 줄, 지금 시작하신 거에서 좀 확장을 하시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상까지 동반한 그 무언가를 늘 올리시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유튜브가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얼굴 안 나와도 돼요, 지금. 그죠? 얼굴 안 나오고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목소리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 것들도 인공지능 다 되는데, 하시다 보면 내 목소리가 난데?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하시다 보면 내가 나오는 게 난데?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냥 글만 올려도 돼요. 유튜브 글만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니까. 배경음악 같은 경우도 무료로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관심 있는 게 있으면 돼요. 관심 있는 게 지금 안 정해져도 돼요. 그냥 관심 있는 언저리에 어떤 것이든지 올리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 그런 단계들을 지나간다라는 거죠. 하루 한 줄, 1분 영상. 아니, 1분도 안 돼? 그럼 30초만짜리 올려보셔요.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한번 올려보세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아무거나 찍어서 한번 꽃을 찍어서 올려본다든지, 뭐 이렇게 주제가 처음에 내가 원하는 주제가 아니어도 돼요. 하다 보면 다 바뀌어요. 하다 보면 주제가 다 바뀌어요. 그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이거 내가 계속 좋아할 수 있을까?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속하다 보면 모든 것들은 다 바뀌더라. 모든 것들은. 그러면서 내가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 한 줄, 한 분 영상, 1분 영상, 지금 시작. 내일부터 하지 말고 오늘부터 한번 해보셔요. 유튜브 다 개설하고, 그리고 이거 정 안 된다? 나는 오늘부터 유튜브 1일. 이거를 그냥 노트에다 써서 그거 찍어서 올리세요. 내가 생각이 안 난다? 나는 오늘부터 유튜브 2일. 이런 거라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나는 유튜브 오늘부터 1일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는 오늘 유튜브 365일이라는 영상은 절대 찍지 않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 찍지 않아요. 그 영상이 365일까지 갈 리는 전혀 만무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셔요. 뭐든 다 똑같아요.